안녕하세요. 유어셀린입니다. 벌써 제가 책을 출간한 지 3달이 됐더라고요. 북토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좋아하거나 잘하는 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재능 흑수저에 대한 고민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잘난 게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서울의 목동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요. 강남 다음으로 학군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잘 살아서 목동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강남에도 사실 부잣집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넉넉지 않게 자랐죠. 근데 좀 부족하게 자랐던 게 지금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아무튼 서울의 인문계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서연고나 아이비리그를 가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결코 나쁜 학력은 아니지만 또 엄청난 학력은 아니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성적은 나오질 않는 걸 보면서 공부도 재능의 영역이군 이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자 교수님들이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입 공부는 재능이 맞다고요. 그래서 진짜 좀 위로가 됐습니다. 또 아나운서 준비를 제가 한 6년을 하고 그 중에 4년 정도 시험을 봤는데 100번 넘게 탈락을 했습니다. 훨씬 넘게요. 그때마다 생각을 했죠. 내가 너무 평범한가? 왜냐하면 아나운서 스터디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씩 특별한 게 있어 보였어요. 예를 들면 학력이 스카이거나 특별한 예체능 전공이거나 미스코리아 출신도 꽤 많았고 그들 사이에서 내가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적어도 그들보다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간절해 보였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분노가 있었죠. 굳이 이 환경 안에 있어서 왜 자꾸 나를 위축시키는 거지? 나한테 무대를 세상이 주지 않으면 내가 만든다. 재능이 없으면 내가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고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죠. 제 첫 책이 너무 감사하게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전국 대형 서점에 제 얼굴 포스터가 막 광고가 됐어요. 요즘에는 2,000부도 판매하기 어렵다는 출판 시장에서 1만 부가 팔렸습니다. 수입도 사실 방송국의 신입 아나운서로 취직을 하는 것보다 더 괜찮게 벌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점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오늘은 어떤 하루를 만들어 갈까? 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뤘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성취나 행복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제 자랑을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 재능이 없어서 또 애매하다고 느꼈던 제가 이런 성취들을 만들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재능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첫 번째는 경험을 보석처럼 모아야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과 좋아하는 게 뭔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잘 둘러보면 뭔가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한 가지만 있지 않거든요. 되게 크고 혹은 되게 사소한 취미나 관심사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좋아하는 걸 알게 되진 않잖아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서 알바로 경험을 채우려고 했어요. 제가 배우거나 경험해보고 싶은 장소에 알바를 지원을 했어요. 그때 4년 동안 했던 알바 경험들이 지금의 엄청난 재산이 됐죠. 음식도 사실 먹어봐야 그 음식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것처럼 취미나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원데이 클래스나 무료 체험 서비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경험들을 좀 관대하게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뾰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좋아하는 걸 찾아내고 말겠어 라는 생각이라면
역설적으로 나는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라는 명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부담과 조급함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순간을 단순하게 나랑 친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보다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친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는 기분으로 경험하는 태도가 모여서 나라는 한 결정체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의 재능에 관대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나는 재능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능이 뭘까? 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삶의 태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요즘 하게 된 생각인데 저는 너무 시니컬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피터팬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거죠. 현실적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해봐야 되겠어? 잘 되는 애들은 원래 타고난 게 있는 거야. 시종일관 비관적인 에너지를 막 이렇게 내뿜는 사람들은 절대 그 틀을 깰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발표 공포증이 있는 진짜 극소심쟁이였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우연한 계기로 학생회장을 하게 되고 정말 무대를 많이 서게 돼서 해보니까 무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기장에 그때 이런 글을 씁니다. 수빈아, 앞으로도 너를 한계짓지 않는 삶을 살아 라고요. 그때 나와 했던 약속이요. 중요한 순간에 틀을 깰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모르는 나의 재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글을 용기 내서 처음 쓰기 시작할 때에도 책을 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처음 신발을 신고 공원에 나갈 때에도 내가 러닝을 좋아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시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환경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죠. 연예인들 데뷔 스토리 들으면 종종 친구 따라서 오디션 보러 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나는 붙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 친구를 따라서 SM 오디션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도 떨어지고 저도 떨어졌죠. 어쨌든 연예인을 준비했던 친구 덕분에 혼자였으면 절대 해보지 못할 경험을 했고 나는 가수나 배우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일찍 하게 됐으니까 너무 고맙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험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음식에 대한 조예가 생길 수 있고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어쩌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바이크를 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 사이로 가면 어느새 앉아서 글을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20살 때 우연히 카페 알바를 같이 하게 된 홍대 미대 언니가 있어요. 근데 둘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겹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제가 사랑하는 언니인데 저를 살리는 취미 중에 하나인 드로잉을 언니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지나면 제가 그림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건 새로운 시각을 넓히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능력을 전략적으로 조합해서 재능처럼 보이게 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일컬어서 재능이라고 하죠. 천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미적 감각, 엄청난 IQ, 이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나는 재능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만드는 요령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손으로 재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능은 재주와 능력을 합친 말이죠. 작은 능력은 마음을 먹고 시간을 투자하면 사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 능력, 그림 능력, 영상 편집 능력, 요리하는 능력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 정도가 되면 무언가를 시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작은 능력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한테 쌓여왔을 거예요. 회사원이라면
컴퓨터나 회계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 알바를 했으면 그와 관련된 능력이 쌓였겠죠. 이 작은 능력들이 그대로만 있으면 나 정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이겠죠. 그러니까 특출나진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 타이밍에 재주가 필요합니다. 작은 능력들을 전략적으로 재주껏 조합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only one의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아직도 잘 못해요. 여전히 핸드폰 어플을 쓰고 쉬운 컷 편집 정도만 할 줄 알지만 웬만한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럴싸한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나운서를 단번에 합격할 만큼 끼가 넘치는 재능캐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준비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숱하게 쌓아온 능력들이 있었죠. 이 영상 능력과 아나운서를 준비했던 능력이 합쳐지니까 2주 만에 인플루언서가 된 유일무이한 캐릭터가 됐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재능이 있으시네요 라고 해요. 저는 뭐에 재능이 있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작은 능력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했을 뿐이죠. 제 주변에 멋진 성과를 얻은 분들은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재능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은 능력들을 재능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경험을 보석처럼 모으기, 두 번째는 스스로의 재능에 관대해지기,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으로 자리를 옮기기, 마지막으로 작은 능력을 전략적으로 조합해서 재능처럼 보이게 하기입니다. 제가 초반에 재능 흑수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수저 계급론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걸 의미하잖아요. 더 어렸을 때는 가끔씩 나는 왜 특별한 재능이 하나도 없지? 왜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지?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주체적으로 막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끔 파격적인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의심이나 반대를 하지 않은 부모님을 만난 게 엄청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려받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은 모두 재능을 만들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모두 다 경험이고 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